지난번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제이디 벤스가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를 향해서 자신의 애들도 없이 비참하게 사는 캣맘이라고 이렇게 비난한 것에 대해서 거센 역풍이 불었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애들도 없이 이런 이런 고양이랑 같이 사는 이런 여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사회적으로 이제 비난을 솔직히 받았었죠. 특히 이제 여성 유권자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트럼프 못지않은 막말의 대가라는 별명도 얻었었는데요. 이제 실제 가난한 미국 시골에서 부모님의 이혼 후에 할머니 밑에서 자라온 이런 스토리를 담은 이제 힐빌리라는 책에서 본 제이디 벤스는 어디로 갔냐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이제 직접적인 이런 선 넘은 발언으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최근 특히 미국인들 중에서 아이를 안 낳겠다라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런 제이디 벤스에 대한 거센 비판이 더욱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는 작년, 즉 2023년 8월 자녀가 없는 미국의 이런 50세 미만 성인 77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설문에 이제 참여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거의 47%가 아이를 가질 것 같지 않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8년도 때 진행된 같은 조사보다 10%포인트, 그리고 2021년 조사보다는 거의 3%포인트 늘어난 비율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미국에서도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거의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제 아이를 가질 계획이 라고 말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는 전체의 57%가, 즉 이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저 이제 아이를 그냥 갖고 싶지 않다라고 다 답했다고 해요. 그 다음 이유로는 다른 일들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답변도 거의 절반에 달했고, 이제 세계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위로 자녀 양육비를 감당을 못하는 형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이제 난임이나 아니면 다른 의학적 이유를 꼽은 응답자는 고작 13%에 불과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임과 같은 이유보다는 선택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이제 흥미롭게도 성별에 따라 출산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제 50세 미만 여성 응답자의 경우 전체의 64%가 아이를 갖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50세 미만 남성 응답자는 이제 이보다 다소 낮은 전체의 한 50% 정도가 같은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퓨리서치는 이제 응답자 대부분이 자녀를 갖지 않음으로써 더 쉽게 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면서도 성장하는 동안 그들을, 즉 아이들을 돌봐줄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 부모가 더 쉽게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 2명이 있는 부모로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아닌 이상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 둘 다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이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맡기는 데이케어 비용이 굉장히 비싼 편이고, 이제 학교들도 이제 보면 이제 월요일이나 금요일 빨간 날이 아닌 이런 할러데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랜덤 할러데이들이 굉장히 많죠. 뭐 어떤 월요일 티처스 컨퍼런스 한다 해서 갑자기 학교가 그냥, 갑자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 칼렌더 안에 이제 학교 없는 날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학교에서 쉬는 날들도 많고, 그래서 주변에 가족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급할 때 봐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일을 하는데 솔직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보면 이제 아이들이 2명 이상 되는
이제 미국 엄마들도 집에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 플렉서블한 직장이 아닌 이상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데이케어 이런 데 맡기면 그 비용이 이제 워낙 큰데다가 이제 또 어릴 때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아프고, 또 한 아이가 아프면 또 다른 아이가 또 아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특히 미국 부모님들 보면 평균적으로, 물론 안 그런 미국 부모님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이렇게 분위기를 봤을 때 한국의 이런 부모님들보다는 아이들을 전담해서 이렇게 봐주려는 분위기가 더욱 아니다 보니까 미국 젊은 사람들의 경우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이를 갖게 됨으로써 자신의 이제 커리어도 끊기게 되고, 이제 들어가는 비용도 이제 늘어나게 되고, 여러 면에서 이제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미국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이제 리타이어하고 은퇴하고 나서 좀 더 자신들의 인생을 좀 더 즐기려고 하고, 어느 정도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시 자기 자식들의 아이를 전담해서 봐주겠다, 이런 미국 부모님들은 좀 많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특히 요즘에는 이제 물가도 많이 올라서 이제 집값도 감당하기 힘든데, 거기다 미국은 대학교 학비가 워낙들 이제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가 됐든 아니면 대학원이 됐든 이렇게 학자금이 많이 있고, 졸업하고 나서도 이런 학자금 대출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직장의 고용 상태마저 불안한 경우, 이제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은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2년도에서 2022년 10년 동안 사이에 미국의 평균 출산율이 6.5% 이상 감소하는 데는 이렇게 무자녀를 택한 성인 남녀의 영향이 거의 3분의 2 가량 차지한다고 보도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한 60% 이상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보도하면서, 예전 베이비 부머 세대처럼 이렇게 한 명의 소득으로 이렇게 집값이며 생활비 등이 감당이 되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이런 물가에 비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 이제 임금 등으로 인해 이렇게 최근 이렇게 보면 부부가 이렇게 맞벌이를 하면서도 생활의 여유가 예전 베이비 부머 세대와는 달리 없어진 영향들과 함께, 결혼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 이제 추세가 이렇게 다들 늦게 하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도 이렇게 아이를 안 낳거나 아니면 아이 대신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이런 애완동물을 키운다던가, 아니면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뒤늦은 나이에 이렇게 한 명 이렇게 낳는 이런 추세가 꼭 한국이나 미국뿐 아니라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요즘 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최근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 대통령 후보들의 여론조사가 이제 더욱 이게 막상막하가 됨에 따라 이제 서로 상대방 쪽에서 발언된 어떤 이슈나 상대방 쪽에서 발언된 어떤 말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비판하고 되받아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인 제닛 앨런은 달러와 강세 때문에 미국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이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달러와 영향을 평가할 때는 더 넓은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바로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우리는 큰 통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비싸서 아무도 우리 제품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의 러닝메이트인 이제 JD 벤스 상원 의원도 달러와 약세가 미국 제조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비싸서 아무도 우리 제품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엄청난 관세를 매기는 거죠,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물가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다 보면. 이 비판한 이유가 미국 제조업층, 노동자층의 이제 투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발언한 것 같은데, 가격이 올라간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자신의 공약과 좀 상반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네 앨런은 트럼프를 개인적으로도 엄청 싫어한다고 하죠. 원래 연준 의장직은 이제 미국에서 보통 2번 하는 것이 이제 거의 연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제네 옐렌이 연준 의장이었었는데, 이때 2번째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을 지명해 버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네 앨런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바로 이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버린 거죠. 어쨌든 옐런 장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달러화가 매우 강세를 보이면 수출을 저해하고 수입은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는 관련되는 많은 것들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것을 이제 콕 집어서 이제 비판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등 바이드노믹스 정책을 펼쳐서 인프라와 반도체, 청정에너지 분야를 강화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매우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 지출과 투자 지출은 견고하다. 이렇게 강조했고, 또한 이제 우리가 즉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시행한 프로그램, 즉 IRA 법이나 인프라 등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 이렇게 덧붙였다라고 해요. 이제 앨런 장관은 이제 미국의 강한 경제가 결국 외국 자본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달러 가치를 상승시켰다라고 강조하면서, 또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높게 가져간 것도 달러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공장 일자리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이제 국내 총생산, 미국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아직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고용 손실은 무역보다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제 트럼프가 결국은 이제 달러화가 너무 강달러가 되어서 미국에서 수출하는 이제 제조업 체들이 이렇게 타격을 많이 받아왔고, 그리고 미국 내 이런 제조업 분야 근로자들 일자리가 줄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제네 앨런은 이제 그렇게 네 맘대로 해석해서 현 정부를 끌어내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결국 이제 제네 앨런이 비판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미국 경제가 그동안 강해서 그로 인해 달러가 자연스럽게 다른 통화들에 비해 강하게 된 거다. 이제 그리고 제조업 고용이 그동안 줄어든 것도 이제 우리가 강달러로 인해 무역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AI나 로봇 같은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이제 강달러 때문에 미국 제조업이 무너졌다라고 말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네 앨런의 발언도 뭐 자신이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뭐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미국이 그동안 최근 특히 몇 년 동안 다른 상대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GDP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GDP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 솔직히 그동안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 GDP가 강하게 안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GDP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미국 경제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강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동안은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경제를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GDP를 강하게 보이게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현재 이제 미국 국가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건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에다 플러스 미국의 가계 부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고, 지금 신용카드 대출이 역대 뭐 10년 만에 최고라고 하죠. 미국 개인 신용카드 대출도. 그리고 이제 그것에 플러스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 저금리에 익숙해졌던 미국의 많은 기업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러셀 지수의 거의 40% 이상이 높아진 대출 금리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하니까 미국 실제의 경제 상황은 매우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리세션이 개인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리세션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과연 그것이 이제 지금 미국 대선도 올해 있다 보니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실제 경제와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나오는 숫자적으로 나오는 지표상의 경제가 매치가 될지 그런 매치는 한번 거품이 터져야 한번 매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매치가 언제 될지는 아직 정확한 시점은 지금 전문가들도 계속 지금 다 틀리고 있죠. 왜냐면 그동안에 계속 그런 거품이 붕괴되는 시점이 계속 지금 미뤄왔기 때문에 언제쯤은 당연히 그러니까 거품이 꺼질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대선을 치르고 있는 과중에 우리도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했지만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그쪽으로 투자 방향을 당분간 계속 지속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